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도 불발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 터져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박성재, 한덕수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의 주범들이 특검을 비웃으며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이 내란범들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일부 판사들입니다. 사법부가 대놓고 내란범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내란범들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겁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이게 지금 법복을 입은 판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진짜 짜증이 밀려옵니다. 오늘 정치공장, 이 판사들의 조직적 반란이 왜 시작됐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밥그릇 싸움과 12.3 계엄 실패 직후 벌어진 제2의 내란의 결정적 증거, 박성재 수첩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12월 3일 계엄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2월 4일 당정대 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한덕수, 정진석, 내란 주범과 공범 모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아 적은 업무 수첩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수첩 스스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탄핵, 특검에 대한 법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자들이 모여서 윤석열 중도 사태는 없다고 못을 받고 이 내란 사태를 덮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뭡니까?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괴물, 바로 한동훈, 한덕수 공동 운영체제라는 제2의 국정문란입니다. 그 모든 음모의 증거가 박성재 수첩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합니다. 기각 사유는 더 가관입니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이 궤변을 판사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하필이면 영장이 족족 기각되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든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힘겨루기입니다.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그럼 우리는 헌법상 권한 영장 기각으로 너희 특검을 곤란하게 만들겠다. 지금 사법부가 내란범들을 인질로 잡고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조직적 항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2의 내란 회의의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덕수입니다. 그 자리 최고 상석에 앉아 있었을 자가 나중에 한한 공동 취재 발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몰랐다. 당에서 오라 그래서 갔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다 드러났죠. 최상목 부총리가 형님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할 때 귓속말로 나도 반대한다고 속삭인 자. 겉으로는 동조하고 뒤로는 빠져나갈 국리만한 자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내란이라는 헌정유린 사태에 치를 떨고 있는데 판사들은 이걸 일개 사기 사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밥그릇이 더 중요하니까. 이러니 우리끼리 이러는 게 부질없다는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광장으로 또 나와야 하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똑똑히 들이십시오. 내란범들 뒤에 숨어 개혁에 저항하려는 그 추악한 시도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판사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그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의 공범이 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저기에 스스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예. 내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써요. 예.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게 이제 이 뭐에 대한 논의였냐라고 하면 후속 조치와 법률 대응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회의 이후에 나온 후속 조치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한덕수 공동운영 체제예요. 기대한 그 체제. 예, 그때도 이게 뭐냐? 니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걸 하냐? 법적 권한이 없다. 맞아요. 이거 제2의 내란이다. 내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헌문란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게 저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 회의에서 지금 메모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이 법률적인 대응의 단계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중도 사태는 없어. 중도 사태 X라고 X예요. 적혀있죠. 중도 사태는 X고 그럼 중도 사태를 안 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거야라는 거에 그의 결과로 한한 공동 운영 체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다퉈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들이 모여갖고 우리나라 헌법 체계와 법률 체계에 없는 국정 운영 체계를 합의하고 그거를 국무총리 권한이 없는 자들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그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진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러네요. 등장할 거다. 왜냐하면 그렇죠. 직접적인 논의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어가겠다라는 식의 그 발표를 할 때 다들 벙 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맥락에서 왜 저러는 거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 수첩의 내용 중에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뭐 정당성, 이유, 그리고 이론 구성 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퇴, 탄핵, 특검 수사 그리고 괄호 열고 내란이라고 써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이것을 그 윤석열에 대한 임기 중단이 없다라는 취지로 보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짱구를 돌려가지고 짱구라뇨. 그 뭐라 그래? 잔머리? 아무튼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샤바샤바? 한 씨가 나와가지고 손잡고 이런 발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한덕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뭐하러 가는지 모르고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약간 야비한 게 잘 어울려. 네. 이게 전혀 크로스는 없는데 네. 다른데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래. 싱크로율. 음. 크로스. 최상목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형님 이거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반대합니다. 귓속말로. 아니, 그게 네. 재판에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네. 그런 아유, 근데 내용이지. 어쨌든 한덕수가
12월 4일 날 이 당정대 회의에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의전서열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상속이겠습니까? 한덕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논의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하나는 공동체제 발표가 12월 6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5일인가 6일인가 그건데 제 기억에 그러면 그리고 이 논의를 하고 거기 갔는데 후에 재판에 나와서 혹은 대선 출마하는 입장을 묻는 자리에서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거는 몰랐고 한동훈 당에서 오라 그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한덕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근데도 구속이 안 됐다. 근데 지금 저 댓글에 KH킴님이 우리끼리 이러는 게 부질없게 느껴지는 하루다. 그렇죠. 이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제작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뭘까? 그러니까 뭐 지금 특검 수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판판이 기각이 되면 결국 재판 가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판사들이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죠. 영장을 기각시킬까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맞아요. 이 영장을 기각하는 거잖아요. 위법성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는 비상겸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날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 비상기업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얼마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예. 그때 조선일보하고 채널A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합법임을 전제로 그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임을 전제로 대법원에서는 소송 지휘권 같은 걸 다 넘기려고 자기네가 다 미리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판사들, 대법관들은 이거 합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각을 시킨다면 실제 이 대법관들도 그 당시에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고 윤석열이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기현 부장이 2월 달에 인사나기 전에 내가 다 한번 풀어주겠어. 이 사람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어. 라고 해버리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오늘 그 특검 브리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1월 달에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 전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이적죄로 다시 지금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뭐 그 내용을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특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뭐냐면 그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취지잖아요. 이게 위법하고 불법이 아니라 그냥 경고로 그냥 계엄이라는 이 나의 비상대권 통치 행위를 통하여 벌어진 하나의 소동 정도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반대되는 증언이 이제 송미령 장관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긴 그러니까. 한데 왜냐하면 야 이거 계엄 별거 아니야. 이러고 뭐 되더라도 뭐 일상이 그렇게 되진 않아. 그러면서 한덕수한테 그 지시하기를 대통령이 가는 그런 행사는 당분간은 당신이 가져야겠어. 이러면서 음료수 좀 가져와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대단히 아니, 음료수 아니에요. 마실 것 가져와. 마실 거. 그래서 네, 맞습니다. 주라 그럴 뻔했어. 하여튼 그 마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법원도 내란과 관련해서는 축적된 판시가 없어요. 판례가 없고. 그럼 이거를 통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범죄 자체가 거의 수계와 이 주요 임무 종사와 거기에 부하내동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큰 구조로 돼 있는데 큰 구조를 재판부가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다 각각 쪼개서 보니까 변호인과 당사자가 나 진짜 몰랐어요 판사님 이러면 아 그래? 그런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서글픈 상상이 계속 되는 게 뭐냐면 내란이란 단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하고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은 결국 법원의 판단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게 판판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 날이 추워지는데 광장으로 또 나와야 되나? 그건 당연히 가야 되고 그거보다 더 나는 이런 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노상원 수첩에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홍장원 씨가 말한 이 명단도 그렇고 1차적으로 체포해야 될 명단들 이름이 쭉 있었죠. 2차, 3차, 4차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재판해보라 그래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이름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죽을 사람으로 체포돼서 사살될 사람으로 사실은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판사들은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탈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 홍수가 내렸을 때 바깥에서 헤매고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한동훈 같은 예. 혹은 뭐 우리 우원식 의장 같은 혹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정말로 윤석열이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느껴서 공포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비상경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판사들이 판단하지 말고 그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물어봐야죠. 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반응이 그밖에 없으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거는 앵커가 이렇게 하면은 패널이 반응이 기분이 빠지죠. 그렇죠. 잘못했네요.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요즘 트렌드에 좀 맞춰 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이 이게 감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자꾸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거나 공감을 할 만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또 하나의 혼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법부가 가져야 되는 여러 그 일종의 태도 중에 국민적 혼란을 막아줄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법 안정성과 관련해서 그런 큰 틀에서 이걸 누굴 뭐 유죄로 단죄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준엄함은 인식하고 최소한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일개 사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개 그냥 폭행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법리 이게 아니에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진짜 엄중하게 새기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식이 이 지금 법원에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뭐 과거에 나왔었지만 그 뒤로 뭐 진행되는 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내란 특검이 지금 빤빤히 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특검에서 지금 영장 청구인데 다 지금 지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벌써 3번째 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대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어라고 지금 판단을 법원이 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건 저의 기우입니다만 하필이면 그러한 식의 내란 특검의 모든 행위가 다 이렇게 부인되고 부정되고 하는 그 타이밍은 하필이면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하겠다고 혹은 검찰에 대해서 심하게 하겠다고라고 말한 그 타임부터였다는 거예요. 한번 그 타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 어떤 저항 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거 뭐 힘겨루기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미 그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지난 특검 얘기했지만 지난 특검에서의 호응과 지금의 사법부의 호응 정도를 보면 어떻게 이거를 두 번이나 위법성 인지를 근거로 두 번이나 법무부 장관 예를 들면 양구군청에 갔던 뭐 상병, 김상병 이런 사람들은 가라니까 같이 나는 위법한 줄은 몰랐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를 그걸로 봐준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나 지금 집권당이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카드를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밥그릇을 뺐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드러내놓고 저항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렇지. 활용해서 이걸 최대한 곤란하게 우리가 그렇지. 만들어볼까? 그러니까. 이 태도가 아니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설명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맞습니다. 답답함과 이제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위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모든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 1차적인 책임은 직위원에게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직위원이 그 재판을 지금 1년째 못 끝내고 거의 1년 가까이 못 끝내고 있어요. 그게 그러네요. 그럴 네. 뻔입니까? 사실 저는 거기서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이 계엄의 불법성과 이 계엄에 가담한 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판시 효과가 나는 판결을 내려줬으면 그 이후에 내란 특검이 됐건 등이 청구하는 영장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의율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 말하자면 피의자들은 다 낱개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 얘는 인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재판부가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진관 재판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12.3 비상계엄과 이후 벌어진 내란 사태에 대한 그 판시, 그러니까 판례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 이후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니네가 시비 걸 수 없는 일로 우리가 니네를 곤란하게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집단적으로 덤비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저는 거기 좀 더 보태보자면 뭐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검찰에서라는 것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까지도 포함입니다. 뭐냐면 이 전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 일을 뭐랄까요, 윤석열, 김건희 구속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느낌입니다. 거기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수도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더라도 당사자인 내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 김건희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길 바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다음 역사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정말 부역했거나 동조했거나 대한민국 판시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 명령은 따르면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이나 법률적인 이 신분이 굉장히 높아서 그걸 분별하게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무죄방면을 받는 듯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건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상민 전 장관은 굉장히 억울하겠다. 그럴 수 있죠. 본인도. 그 생각이 계속 어떻게 드는 보면.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억울하진 않을 조태영, 거예요. 조태영은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